살며 사랑하며 반갑습니다. 유혜연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방송 녹음을 못했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셨던 애청자 여러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 2017년도 몇 주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한 해를 지나가면서 뒤돌아봅니다. 내가 이 한 해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한 번도 내가 이 해를 굉장히 잘 살았구나. 2017년도는 정말 내가 참 아내로서, 사역자로서, 엄마로서 그렇게 정말 잘 살았다. 나의 스스로를 칭찬하고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신감을 가졌던 때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 중에서 겸손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 줬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때라는 후회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항상 자책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참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후회와 자책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년 전부터 해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그래도 감사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부족했지만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어깨를 톡톡 두들기며 그래도 2017년 잘 살았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잘 살았어. 잘 살았기 때문에 내년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 봅니다. 어떨 때는 그 위로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이나 후회나 그것보다 다음 해를 아니면 다음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다음 미래를 더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모두들 여러분들도 2017년을 지나면서는 후회 많겠지만 후회보다는 감사 또 자책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스스로의 어깨를 톡톡 두들기며 2017년 잘 지냈다. 2018년은 더 한번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봅니다. 살며 사랑하며 오늘 시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제목은 사실 그렇게 무겁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은 부부 왜 이토록 싸울까입니다. 처음부터 싫어서 결혼한 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연애 시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 부부이건 선을 봐서 결혼을 한 부부이건 결혼할 당시 신혼 때에는 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게 될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정말 이 현대 사회는 복잡해졌죠. 경제, 문화, 그다음에 이런 문화의 차이, 특히나 타 문화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이 싸우게 됩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부싸움의 문제는 2017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부부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기록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잠언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5장 24절입니다. 잠언 2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 봐요. 싸우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잠언에서도 제가 볼 때는 벌써 그때에도 당연히 부부싸움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그때에는 사회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덜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있으면서 다툼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 부부싸움에 대한 기록. 조선시대에 1494년도에 태어나 1567년도에 이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문건이라는 남편이 묵제일기라는 걸 쓴 것이 있대요. 그 묵제일기는 본인의 일기죠. 1494년도에 태어나서 1567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이문건이라는 남편이 어느 날 쓴 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1552년 10월 5일 아내가 지난밤에 해인사 숙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물었다. 기녀가 곁에 있었다고 대답하니 크게 화를 내며 욕하고 꾸짖었다. 아침에도 방 자리와 베개 등을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다. 두 끼니나 밥을 먹지 않고 온종일 투기하며 욕하니 지겹다. 남편의 일기입니다. 그때도 외도도 있었고 투기도 있었고 욕하고 무서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내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39년에 태어나 1613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어느 또 남편의 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오희문, 일기 제목은 쇠미록이라는 남편의 일기예요. 1596년 10월 4일 일기. 아침에 아내가 나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한참 동안 둘이 입씨름을 벌였다. 가히 한심스럽다. 참 이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혼자서 웃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한 사람은 지겹다. 또 한 사람은 한심스럽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남편들의 얘기가 아니고 1590년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시대의 잠언의 내용과 조선시대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보는 살아가는 어떤 부부싸움의 내용이 가히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꿋꿋하게 계속 싸우는 것일까? 사실은 많은 신혼부부들 아니면 신혼이 좀 지나간 부부들도 상담을 해오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모님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라는 질문을 해올 경우에는 제가 몇 가지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몇 가지 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에 제가 첫 번째, 살아있어서, 아직 숨쉬고 있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100% 동의하는 사건들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연히 남편, 부부, 아내, 자식, 사회, 어떤 것들도 내 마음을 100%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하고 내 입맛에 딱 맞춰서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의 끈을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모든 감정이 정지되었고 아니면 굳어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조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아내가 미워요. 아내 뒤꿈치만 봐도 화가 날라 그래요. 라는 그것들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싸울까요? 라는 질문에 사람이라서, 인간이라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동물들도 싸우긴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서로의 감정을 건드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의 싸움은 먹이, 영역 그런 것들을 놓고 싸우는 것이지 네가 나를 깔봐?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영역을 놓고 싸울 때는. 그런데 동물들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 사람들은 나의 감정, 나의 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같이 살아서. 이거 역시 별 도움 안 되는 대답입니다. 아까 잠언 말씀에 잠언 25장 24절의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혼자 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뒤집어서 보자면 혼자 살면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디 뚝 떨어진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뭐 자기와 스스로의 싸움이겠어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 싸움이 있습니다. 요즘 간간이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다큐멘터리가 몇 개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나이가 한 5, 60, 70 먹은 대부분 여성들이 특히나 반려묘,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서 20마리, 30마리를 기르면서 그 불쌍한 반려견들을 거두면서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큰 불화를 겪으면서 아니면 피해를 주면서 사는 그런 스토리들이 가끔 한 번씩 요즘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같이 살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부족한 것들, 그 허무한 것들, 그 속이 비어있는 것들을 동물, 반려견, 반려묘, 그 외의 것들로 채우기 위한 것들로 그런 삶의 방향이 전환됐던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싸움을 옆에 사람들이 걸어오지만 그건 싸움은 아니죠. 일방적인 요구일 뿐이지 같이 사는 개와 싸우겠습니까? 같이 사는 고양이와 싸우겠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비둘기도 기르던데 그럼 같이 사는 비둘기와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들은 한 지붕 아래서 정말 살을 비비고 살 때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싸울까요? 같이 살아서입니다.
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도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도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도움 안 되죠. 네, 압니다. 아무런 도움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살아있어서, 인간이라서, 같이 살아서. 그럼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도 감사할 그런 맥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는 참 구체적으로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왜 싸우나? 우리 부부는 왜 싸우나? 살아있어서, 인간이라서, 같이 살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싸울까요?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고 원죄성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가 한 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저희가 보통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나눕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어떤 부분은 변할 수는 있지만 아주 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사람 원래 성격 안 변해요.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갑니다. 제 버릇 난 못 줘요. 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 말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변화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정말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보통 영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히 될 수 없는 부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정말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 변화를 할 수 있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변화하기가 비교적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의 배경, 아내의 배경 바꿀 수 없습니다. 아내의 부모님 바꿀 수 없습니다. 시부모님의 어떤 경제 능력 그분들 스스로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신체 조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못 먹어서 그렇게 키가 안 컸을까?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 부모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부분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무엇인가인가를 조금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두 분이 앉으셔서 기분 좋은 날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로가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드린다는 이유는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해결 방법이 없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싸워서 우리의 사이를 가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본인은 아무런 해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각자 배우자의 어떠한 말하자면 과거? 덮고 넘어가야겠죠. 예, 그런 것들은 들춰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들춰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다시
있던 일을 없던 걸로, 없던 거를 있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한다는 얘기, 내어놓는다는 얘기, 그런 모든 표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터치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갖고 싸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우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조금 노력하고 앞에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힘들지만 청소 도우미를 쓰세요. 가사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들이 신문에 한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어떤 신문사에서 몇 해 전에 한국인이 싸우는 10가지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으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 1번. 부엌 싱크대의 오물. 그래서 저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설거지하고 나서 남는 오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내들은 이것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는 경우, 아니면 어떤 남편들은 이것을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서 보니까 이 오물이 깨끗하게 음식 쓰레기나 이런 걸 치워져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설거지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시작하는 그런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한 것은 90%고 아니 95%고 싱크대 안에 오물을 떨어뜨린 거는 정말 10% 5%를 잘못한 건데, 잘한 거 90% 95%는 아무런 칭찬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고 제대로 못한 뒷정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사소한 리스트 1. 2번, 화장실 변기 안에 더러운 자국. 이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당신 왜 이래?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해? 나를 배려하지 않아? 왜 화장실 큰일 보고 깨끗하게 한번 그 솔로 한번 닦아주지 못해?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해가 없어? 관심이 없어? 라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TV 채널 정신없이 돌리기랍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스포츠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홀랑 드라마로 돌려본다거나,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홀랑 스포츠로 돌린다거나, 서로에게 이게 뭐야? 당신 나 무시해? 라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텅 비어있는 화장지 거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다 겪었을 일이겠죠? 화장실에서 큰일을 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화장지 거리를 보니 화장지가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특히나 부부만 사는 집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끓어오릅니다. 다 썼으면 걸어놔야지. 저렇게 배려가 없어. 저렇게 이해가 없어.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려져 있는 변기 커버, 아니면 올려있지 않은 변기 커버. 이거 다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들은 모든 남자들도 역시 그저 앉아서 소변을 본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 역시도 사소한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등 갈기, 고장난 전등. 대부분 전등은 아내가 여보 불이 나갔네 갈아줘요. 남편 알았어. 이 알았어가 한 주, 2주, 한 달, 6개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내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로 점점점 눈두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전등 역시도 싸움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곳저곳에 방치된 더러운 컵들이래요.
더러우면 컵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커피 먹고 남은 거, 주스 먹고 남은 거, 우유 먹고 남은 거, 물 먹고 남은 것은 표시가 안 나니까요.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서로?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던져진 젖은 수건이래요. 샤워하고 나서 예쁘게 걸어놓거나 말릴 수 있는 베란다에 걸어놓거나 하지 않고 옷 더미 위에 쑤셔박아 있는 더러운 젖은 수건들, 싸움의 원인. 그 다음에 아무개나 쌓여있는 물건들, 정리 안 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지막이 화장실 물 안 내리기래요.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저희 남가주는 사실은 굉장히 가뭄주의보가 내려서 저희 집 막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소변을 보고는 첫 번째에 물 내리지 말라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5학년짜리가 집에 와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우리 집은 소변을 보면 물을 내리면 안 된다. 라고 일장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우리 막내의 의견을 따라서 소변 보고 참 이거는 방송에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두 번씩은 안 내린다는 거죠. 전부 식구가 지금 다 그것이 버릇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도 혹시나 이 버릇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는데 화장실 문 안 내리는 것조차도 서로에게 굉장히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부부의 사소한 10가지 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사소한 리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속적으로 변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변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 세 번째로 변하기 그래도 비교적 쉬운 부분,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은 비교적 쉬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왜 하느냐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뜬구름 같은 이유입니다. 살아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왜 하는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지 않고 너무 변하기 어려운 것들부터 서로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서로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거는 갈 길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싸움을 이끄는 어떤 도화선들이 있는데 그 도화선들이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사소한 이유들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5분, 10분 이 사소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 적에 제가 볼 때는 변하기 쉬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구나. 이 남편이 소변을 보고 꼭 나를 위해서 변기 커버를 내려놓는구나. 소변을 보고 여기저기 튀었으면 티슈를 띄어서 닦아서 변기를 내려놓는구나. 그것 한 가지로도 아내들은 이 남편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려들이 쌓였을 적에 정말 우리는 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당신 왜 그렇게, 당신 왜 그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들부터 성격부터 막 고치기로 붙어서 싸우면서 고쳐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잘할 수 없고 또 다시 실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싸우거나 아니면 말을 하기도 싫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되도록이면 이거는 싸움의 도화선이 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내가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가 내가이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신경 쓰고 5분, 10분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변화하고 커버한다면 변화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작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무데나 던진 젖은 수건 내가 잘 걸어서 말려놓으면 남편이 보고 좋아하고 또는 아내가 보고 좋아하고, TV 채널 정신없이 돌리시지 마시고 누가 보고 있을 때, 남편이 스포츠를 보고 있을 때 무조건 가서 리모컨 컨트롤 가서 딴 거 돌리시지 마시고, 뭐 사실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보기도 하지만 하시지 마시고, 여보 나 드라마 좀 보고 싶은데 좀 보면 안 될까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비교적 변화하기 쉬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본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꼭 해야 되는 싸움들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시작되는, 이런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시작되는 싸움들은 참 싸우고 나면 허무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 수도,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싸우고 나서 우리가 왜 싸웠을까? 화장실에 있는, 변기 안에 있는 자국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시작이. 아니면 변기 커버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싸우고 나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부부는 싸우는 거 그래요. 살아있어서 싸우고 인간이라서 싸우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싸움의 불씨들은, 이런 사소한 싸움의 도화선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금만 서로에게 배려하면 시작되지 않는, 아니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변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 왜 이토록 싸울까였습니다. 자, 이제 점점 세계 곳곳에서 추워지는 날씨들이 많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살며 사랑하며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